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기 진행의 최수익입니다. 연초부터 긴축 우려로 팽팽하게 긴장돼 있던 시장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약간의 느슨함을 선사했습니다. 청문회 발언 살펴보면 새로웠던 발언은 없었고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도 양적 긴축은 늦어질 전망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성장주들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종목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오늘도 주식비기와 1시간 함께해 주시죠. 자, 샘플러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오전장 분석은 물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 상담 신청됩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민경철 위원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경철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11번째 상한가를 잡아낸 남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한가가 11번째입니다. 정말 대단한 민경철 위원과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오전장 흐름 좀 잠시 살펴보면 파월 의장이 발언 덕분에 새로웠던 발언은 없었고 오히려 양적 긴축에 대해서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들을 해주면서 시장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표주들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주들도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위원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전방위적으로 기술주의 강세가 좀 크게 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파월 의장님께서 일단은 금리 인상과 이제 자산을 축소하는 것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이 됐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자산을 축소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과 자산을 한 방에 정리할 것인가? 절대 그렇게 못한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자산을 축소하게 될 텐데 연준 또한 그러하다. 가지고 있는 자산들 축소하면 시장의 충격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시장의 초대형 악재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부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파월 의장님 또한 알고 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자산 축소를 그런 진행한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 방에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브리핑을 드린 바 있고요. 실제로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 할 거다. 근데 자산 축소는 상황을 봐가면서 연내 추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왔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악재인가요?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자산 축소하겠다, 금리 인상하겠다, 우리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불확실성을 좀 불식하는 더 강경하게 자산 긴축한다, 더 강경하게 금리 인상, 회수 늘린다 이렇게 또 폭탄 발언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전일자 미국 증시 전방위적으로 기술주주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국제유가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62달러까지 배럴당 좀 추락을 했는데
다시 81달러 수준으로 거의 20% 이상 지금 급등이 20% 가까이 지금 국제유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석유화학 종목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우리 증시에서도 겨울철 난방, 천연가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테마주들 국제유가 지금 다시 81달러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테마 형성할 가능성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장 마감 그리고 장전 계속해서 우리 공개 방송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 지금 공모 청약 다음 주 화수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공모를 진행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신규 상장되면은 일단 공모가 상단으로 계산했을 때 70조 정도로 상장이 되는데 뭐 이제 상장 당일에는 플러스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시총 100조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LG 그룹의 그런 인사들이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 LG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 LG의 계열사들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 관련된 수혜주로서 오늘 시장에 강한 수급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오늘 좀 전방위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너무 이제 시총 작은 종목이라서 이 테마주 안에는 좀 형성되어 있지가 않는데, 자, 이거 급등주 상위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대성 파인텍, 유인텍, 그리고 뭐 이제 모베이스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뭐 캐몬 뭐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유인텍 자 시간에도 급등했고 오늘도 장중 자 23% 올라가고 있는데 장중 상한가 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전방위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도로 오늘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우리 건설주들이 이제 공사 짓고 있는 아파트 건물 외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하락률 좀 상위 종목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짓는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됐지만 이제 사상자가 없었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이제 짓던 아파트가 외벽이 좀 무너진 이슈이기 때문에 회사 실적에 대한 크리티컬한 뭐 악재가 발발한 부분 혹은 기업 존속에 대한 악재가 발발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 그리고 오늘 매매 시그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과거에 한 몇 개월 전에도 자, 33,000원에서 한번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건설 중에 이제 외벽이 한번 무너지는 사고가 터졌는데 자, 그때는 지수가 빠지는 것도 있었고 33,000원에서 2만 원까지 빠졌지만 지금은 자, 2만 원 구간이 뭐죠?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 영역대인데 지금 오늘 자, 아침에 우리 그런 외벽이 무너졌다는 사고 때문에 주가가 2만 원 초반대까지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기 구간은 과거 33,000원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인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우리 증시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코스닥 1000개 넘는 종목들이 급락했어요. 하락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모습들. 이번 주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처음 맞이하는 상승장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의 상승장 좀 만끽하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조금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지수 상승장에서는 우리 지수 하락할 때 빠졌던 종목군들 더 좀 좋은 흐름, 또 탄력 있는 흐름, 저가 매수에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 980포인트 구간 돌파한 상황에서 980포인트 구간, 970포인트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번 주 추가 상승 만들어내는지 우리 미국 증시 방향성 함께 연결 지어가면서 같이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 흐름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에서야말로 좀 그나마 시장이 좀 웃음을 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긴 이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와 함께 연계해 가면서 좀 앞으로의 움직임들 차분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자, 방송만으로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시죠? 자, 어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저희 신청 받고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받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 상담 신청됩니다. 유튜브로도 역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656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LX 세미콘 들고 계시네요. 16만 4,2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세요. LX 세미콘이 오늘 좀 올라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낮습니다. 15만 1,800원 선에서 지금 현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LX 세미콘 좀 어떤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일단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만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 오면 보합권 정리,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23,000원까지 좀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의 구간은 주가가 7배, 8배 가까이 지금 폭발한 상황입니다. 자, 폭발한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 정정하겠습니다. 과매수 구간 추세 상단에서 지금 고가 차익 실현이 일정 수준 좀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주식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를 반복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추세 상단만 오면은 이게 자, 계속해서 고가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 낙폭이 추세 하단까지 계속해서 좀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눌림목 구간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빠졌을 때 매수하기 적절한 구간이 10만 원 초반 가격대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사실은 주가 빠졌을 때, 이중바닥 다졌을 때, 그리고 혹은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직전의 고가를 딱 뚫어내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 둘 중에 하나에서만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의 구간은 고가에서 한계점을 거의 보름 이상 2주, 3주 정도 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7만 원 계속 돌파 못하면서 17만 원을 강하게 거래대금을 뚫어내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치고 가지 못하고 조정받고 이거를 2주, 3주 동안 계속 여기를 돌파 못하다가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약세 구간에서 승부를 보시는 것보다는 본 종목 10만 원까지 빠지면 거기서 다시 저가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던가 아니면 우리 바닥에 위치한 종목 혹은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공략하셔가지고 자, 바닥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의 시세를 노려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3%, 5% 수익 내겠다고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면 10만 원까지도 좀 하방이 열려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자, 과거에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만들었던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가 이 종목에 아주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누가 거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많이 샀습니다. 일단은 주식을 자, 17만 원, 16만 8천 원까지 들어올린 주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주체들의 평단가가 11만 7천 원에서 13만 7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13만 6천 원, 13만 7천 원. 자, 이 가격 라인을 깨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앞으로도 이 13만 6천 원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우리 시청자분 평단가 봤을 때 저는 고가 매도 의견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13만 6천 원을 이탈한다면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자, 11만 7천 원, 11만 6천 원 구간, 그리고 제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제시해 드린 구간은 우리 10만 원 초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지지선 이탈할 때 손실 보더라도 비중 덜어내셨다가 나중에 더 매수하기 좋은 영역대가 오면은 그 저점 10만 원 초반대에서 재공략을 하시던가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지수 상승하면서 플러스 지금 장중 3에서 4%대 상승 반전이 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면서 시청자분의 평단가 부근까지 온다면 비중 5% 이하로 줄이고 비중 조절 그리고 남은 비중은 가능한 평단가 정리하시는 거 공고 드리는데 조금 더 욕심 부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자,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된 이슈라서 이제 OLED, 반도체 이런 산업이 성장함에 따른 실적이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좀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일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구간에서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슈팅 조정 그리고 지금 조정의 구간, 약세 구간으로 좀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자, 정리해드리면 13만 6천 원 구간
11만 6천 원, 11만 7천 원 구간 우리 좀 지지선 대응하셔야 된다. 본전 오면 비중 5% 이하로 남기고 좀 가능한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마무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LX 세미콘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긴 한데 기술적인 자리로 보자면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서 본전 왔을 때 청산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들 13만 6천 원, 11만 6천 원, 또 11만 7천 원 이 자리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X 세미콘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어떤 종목 고민 안녕하십니까. 있으실까요? 계양전기, 네, 계양전기 얼마에 매수하셔서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4,060원, 네. 비중은 10%. 4,060원에 10% 비중. 계양전기 좀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한 일주일 했죠. 아, 네. 자, 계양전기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단일가 매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계양전기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위원님, 계양전기는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전장품은 완성차의 좌석이나 파킹 브레이크를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이제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전동 공구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 전동 공구 엔진 산업연구 관련된 이제 매출액이 37% 발생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장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모터 뭐 이런 쪽에서 매출액이 62%가 발생되는 기업이에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이제 건전한 기업입니다. 코스피 기업이고요. 이제 실적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우리가 좀 판단해봐야 되는데, 자, 연결 재무제표 작년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누적 이제 연결 재무제표상 2,700억 정도의 이제 2020년도 3분기 실적이 누적으로 이제 잡히게 됐고, 우리 작년 3분기까지는 거의 3천억 정도의 매출이 잡혔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자, 영업이익도 자, 2020년도 3분기까지는 약 8억 원 정도 미비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작년 3분기에는 38억으로 영업이익이 4배 이상 좀 증가하는 실적이 어떻게 됐죠?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회사가 돈을 벌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라는 관점, 재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건전한 재무제표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회사의 이제 규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자, 지금 한국거래소 코스피 기업이고요. 시가총액 1,300억 정도가 됩니다. 1,3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 52% 잠그고 있으니까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는 사실상 600억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600억의 물량만 잠그면 뭔가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을 시키던 뭐 엔진, 자동차 부품주로 부각을 시키건 어찌됐건 테마주 형태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좀 덩치를 좀 엉덩이가 좀 가볍다라는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어찌됐건 이제 연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자, 2006년도부터 자, 2001년도부터 기존에 1,200억 정도 됐던 매출이 이제 2020년도 3,800억, 그리고 2021년도 매출액도 거의 뭐 4천억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회사가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믿고 가도 되는 회사예요. 어쩌다가 한번 진짜 뭐 사고가 터져가지고 뭐 공장에 불이 나서 뭐 1년 정도는 적자를 기록할 수도 뭐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20년 동안 보여준 결과물을 본다면 회사는 믿고 가도 되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실한 기업이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회사는 실적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회사의 이제 급등락을 보면은 저가 3,000원, 고가 6,000원, 우리 7,000원, 8,000원 라인, 이런 구간까지 좀 주가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우상향을 기록해야 되는데, 사실 이 종목의 이제 차트는 자, 폭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산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망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좀 싸게 잡는 것이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공략한 이 4,000원의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다가 거리대금 막 매기가 강하게 딱 유입된 시점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5,600원, 그리고 나서 6,300원까지 좀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이 거리대금 터지면서 누군가 이제 매집을 시작한
그 시작점까지 다시 리셋이 된 상황입니다.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자 과매도 구간에서의 저점 여기가 딱 3,600원 라인이거든요. 자 여기 3,680원. 자 여기만 딱 안 깨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6,000원, 7,000원까지 과거의 시세를 과거의 대시세를 기록한 과거력이 있고 그 영역대까지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 노려보기 적절한 좀 구간에서 시청자분께서 좀 잘 저가에 눌림목에서 공략하셨다라는 평가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저는 이제 4,100원에서 4,55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 이상 분할 매도 진행해서 수익 행복 챙겨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우리 4,100원 시청자분 평단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 이 4,550원 라인을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다시 강하게 뚫어내느냐 여부를 체킹하시고 만약에 뚫어낸다면 2차적 목표가 5,500원에서 6,000원, 7,000원, 8,000원 구간까지 자율적으로 추가 시세 노려보시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회사 이제 매출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나 회사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성장하고 있다. 기업이 주가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의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시고 오히려 자, 3,680원 이제 이 구간대까지 조금 더 조정받는다면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비중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신 다음에 목표가 1차 4,100원, 4,500원, 4,55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견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양전기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업이 갖고 있는 상승 가치가 굉장히 주목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3,680원 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비중 5에서 10% 정도 조금 더 실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차적인 목표가 4,100원 선에서 4,55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예, 현대건설기계요. 현대건설기계 얼마에 매수하셔서 지금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48,000원에 비중이 좀 많아서 100%요. 아, 비중이 100%요? 이거 하나에 지금 다 올인을 하고 계신데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현재가가 44,450원입니다. 지난주에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대건설기계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게 중기적으로 가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 실적각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지. 네. 자, 현대건설기계도 지난주에 좀 로봇과 같이 묶이면서 좀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자, 위원님 이거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일단 회사 자체는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일단은 대선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600조 국가 예산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 정책이 발표될 건데요. 이런 이제 건설 대형주들이 정부가 진행하는 그런 대형 SOC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까는 거, 철도 지하화시키는 거 정부가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 국민의 혈세로 돈 쓴다고 하는데 막상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깝니까? 건설사들이 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앞으로 좀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는 좀 첫 번째 부연 설명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건설 경기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실제 아파트 값은 2배 정도 높은 가격의 형성이 보통 통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만 되면 아파트만 짓기만 하면 무조건 완판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 지을 이유가 없어요. 왜? 분양하고 싶어서 줄 서 있고 그거 하면 매출이 발생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아파트 계속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주택 공급 늘리겠다라는 공약인데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택 공급 늘리겠다. 주택 공급 늘리면 누가 수혜를 입죠?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는 건설 경기 호황이 좀 지속될 것이다. 이건 정부 정책의 이제 같은 결로서 가는 부분들. 뭐 어찌됐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집값이 떨어져서 분양가를 위협한다면
이것은 건설사들의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우리 실제 집값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올해와 내년까지는 우리 건설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예상하는 우리 현대건설 기계는 올해 내년 계속해서 좀 막대한 뭐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3조 4천억에서 3조 5천억 가까운 좀 결산 기준 실적을 좀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회사의 주요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도로, 건물, 건설, 광산, 농업, 산림에 대한 그런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하고요. 산업용 차량, 물류, 유통, 하역과 관련된 그런 매출액이 13% 정도, 그리고 AS 이제 부품을 파는 데서 매출이 8%가 발생됩니다. 자, 도로 깐다. 아파트 30만 호를 뭐 공급하겠다. 아파트 많이 짓겠다. 이런 이제 건설 관련된 모든 정부 정책에 이제 같은 결을 함께하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연결 재무제표 우리 3분기 기준으로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3분기까지만 해도 코로나 터지고 그렇게까지 막 실적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자, 이 작년 기준이죠. 작년 9월 달까지 자, 누적 이제 매출액이 단위가 1,000원이니까요. 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자, 2조 7천억 가까이 매출액이 거의 8천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이제 3개월,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8천억 정도 증가했고, 이 수치는 4분기까지 더하면, 작년 이제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2월 실적까지 더하면은 8천억이 아니라 1년 동안 매출액만 1조 원이 넘게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부분을 체킹해보면은, 자, 이것도 세야 되는데, 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자, 7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3분기까지 작년 9월까지 2021년도 총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었다. 그럼 이거 나누기 3하면은 대략 분기상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다는 거거든요. 자, 작년에는 자, 1년 동안 정정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 1년 동안 총 합친 게 800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2021년도에는 한 분기당 600억씩 거의 1년치 영업이익만큼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의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이제 9천억 정도가 돼요. 회사가 연간 2천억 정도 매출액을 기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작년 2021년도 2천억 정도, 2천억, 2,500억 정도 매출을 기록하고, 올해 2천억 정도 매출 기록하고, 내년에 2천억 정도 매출 기록하면은 사실 지금의 시가총액 9천억인데 작년, 올해, 내년 3개년도 영업이익만 더해도 6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의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 물론 시청자분께서 지금 평단가가 자, 여기 구간 자, 48,000원 구간이라서 조금은 마음 아픈 구간이고 비중이 100% 크시기 때문에 10%만 빠져도 그 타격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5% 투자해서 10% 빠진 거나 50% 투자해서 10% 빠진 거나 내 몰빵에서 10% 빠진 거랑은 그 마음의 그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회사 내년까지 실적 좋아진다. 우리 3년 동안 영업이익만 6천억 이상 낼 거다. 근데 회사 시가총액 8천억도 안 된다. 라는 부분. 재무제표를 믿고 좀 투자를 하시면 조금 긴 관점에서 시청자분 평단가 위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1차적으로는 평단가 오면 일단은 절반 이상은 덜어내시는 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비중 100%가 만약에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릴게요. 회사 좋은 회사라고 드렸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여태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시청자님, 현대건설기계 이제 좋은 회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이 회사에 자, 과거에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은 여기입니다. 10,000원일 때, 코로나 폭락장일 때, 실적 좋아지기 전에 과매도 구간.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6배 폭발했고 저점에 샀으면 6배가 수익인데 100% 몰빵했으면은 500% 이상 뭐 정말 막대한 부의 이동이 발생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기회를 놓쳤고 지금 68,000원에서 단기간에 35,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조정을 받은 자, 이 구간들이 바로 자, 여기서 시청자분이 저가의 물량을 담아가기 좋은 그런 일봉상 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회사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좋은 회사를 하더라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고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35,000원에서 41,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추가 대응은 어려우시겠지만 일단은 다음번 우리 본전 오면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이 35,000원, 41,000원까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온다면 거기서 저가 매수 기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1월 5일에 이 종목이 막대하게 매기가 딱 유입되면서 직전의 고가를 딱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 거래량 없이 조정받던 구간을 이겨내고 이제부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처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구간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도 접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근거는 회사가 작년 실적 좋다. 올해 실적 좋을 거고 내년 실적 좋을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시간은 걸리겠죠. 이제 아파트라는 것도 짓겠다 하고 1, 2년 뒤에 지어져요. 실적도 짓고 있는 아파트들 이게 준공이 완료되고 분양까지 완료돼야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 호흡이 좀 필요합니다. 건설주들. 고속도로 짓겠다 해도 그게 실제 회사 실적으로 잡히게 되려면 실제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정부가 이제 전국에 철도 짓겠다, 지하철 연장하겠다, 고속도로 어디 연결하겠다 이런 대규모 그런 SOC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저는 2024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 왔을 때 절반 이상 덜어내시는 걸 권고드리지만 그 위로의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전 고가 68,000원까지 충분히 추가 시세 만들 수 있는 일단은 뭐 중간 단계 평단가 오더라도 그 다음 저항 구간이 5만 원 후반대입니다. 5만 원 중후반대 한 번 더 과거의 매물을 소화하는 숙제가 남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적 폭발하면서 기업 가치 증가하면서 이 55,000원, 58,000원도 돌파한다면 그 위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6만 원 후반대까지 7만 원 정도 가격선까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좀 공략하셨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올라갈 때 이 고가에서 조금 추격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좀 흔들리지 말고 조금 길게 들고 가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마지노선은 저는 이제 35,000원, 36,000원 깨지 않을 시에는 거의 한 30% 정도 손실 감소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 선까지는 뭐 추가 대응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혹은 짧게는 41,0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1차 평단, 2차 55,000원, 58,000원, 최종 7만 원 목표로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좀 중장기적인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100%가 실려 있기 때문에 좀 평단가까지 왔을 때는 현재 비중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점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하는 동안 또 문자로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9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KG ETS 들고 계시네요. 15,400원에 15% 비중인데요. KG ETS 지금 현재 1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KG ETS, 이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겨울에는 조금 잠잠한 모습인데 위원님, KG ETS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폐기물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 그냥 계속 성장을 할 거예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 폐기물은 계속 증가합니다. 저도 쓰레기 버리고요. 시청자님도 쓰레기 버리고 앵커님도 쓰레기 버리겠죠. 근데 그 쓰레기들이 점점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산업화가 되면서 기존의 농업화 시절에는 다 비료로 뿌리고 뭐 이렇게 뭐 비닐, 뭐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뭐 이제 생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업용 폐기물 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많이 만들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뭐가 만들어질까요? 산업용 폐기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폐기물 산업이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이 폐기물 산업 돈 되는 거 압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버린 거 폐기해야 되고 뭔가 이제 좀 뭐 내가 일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남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거 우리 동네에 치킨집 100개 생기면 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오히려 남들이 안 하니까 폐기물 산업이 돈이 돼요, 요즘에. 그래서 이 폐기물 업체들이
작년, 재작년에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다시 한번 글로벌 유통량 늘어나고 만들어내는 물건들 높아지는데 그런 폐기물 처리, 뭐 진단키트 많이 팔렸다. 진단키트도 결국에 쓰고 남은 거 폐기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폐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업황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너도 나도 돈 되는 거 알아서 펀드 쪽에서도 회사들을 인수하고 싶고 이렇게 도전하고 싶지만 정부의 허가가 떨어져야 진행할 수 있는 산업이라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폐기물 산업 관련된 이제 정부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몸값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돈 있는 자들이 이 회사 빠지기만 기다리다가 이 회사 조금 경영진들이 매각하기만을 좀 호시탐탐 시장에서는 좀 노리고 있다 정도로 좀 업황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가 되고요. 대주주가 지분 거의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 좋은 회사면 이거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살까요? 자, KG ETS가 자기 회사 주식 5% 2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더 좋을 것 같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이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거는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리고 그 돈을 나는 회사가 성장한다고 회사 내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회사도 회사의 주식을 샀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액이 1,500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매출액은 1,000억 원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몇백억씩 납니다. 1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자, 2021년도 3월달 매출액이 이거 숫자가 잘못됐나? 한데 이거 팩트예요. 자, 1분기 매출액 6,900억, 2분기 매출액 8,800억, 3분기 매출액 9,600억. 자, 1분기, 2분기, 3분기를 더한 영업이익이 얼마죠? 자, 대충 2,000억, 2,500억입니다. 자, 작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냥 회사가 매출액 빼고 매출액은 지금 조 단위로 나왔어요. 지금 4분기에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가지고 대략 한 5천억 정도만 내더라도 매출액이 3조로 급증합니다. 폭증합니다. 매출액이 3조 원 정도로 기존에 1,000억 원 정도 내던 매출이 3조로 매출액이 거의 30배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얼마가 증가하죠? 자, 2020년도 당시에 영업이익 200억이었는데 지금 2,500억입니다. 4분기 실적 반영 안 됐거든요. 4분기 실적 반영되면 영업이익 3,000억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회사 총 주식수가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만 올해 돈을 잘 벌어내면 3천억 곱하기 2는 6천억이죠. 영업이익으로만 시가총액 이상의 돈을 벌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지금 15,000원 정도, 15,400원 정도가 되시는데 첫 번째 사상 최대 실적.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3월 중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3월 중순 말까지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회사가 작년 기준 2021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만 3조, 영업이익만 2,500억 맞나요? 자, 여기 2,500억. 자, 거의 3,000억 이상. 자, 영업이익만 3,000억 이상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회사 시가총액 5,000억인데 회사 시가총액 절반을 뛰어넘는 금액을 순이익으로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멘텀이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테이퍼링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옥석 가리기로 실적 좋은 기업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실적 성장주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금들이 몰려가게 될 텐데 3월달 실적 발표되면은 주식시장 한 번 더 뒤집힙니다. KG ETS 실적이 이렇게나 좋아졌어? 실적 발표해야 알거든요. 사실 실적 발표되기 전에도 저처럼 미리 예측을 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주식 뉴스를 통해서 경제방송에서 KG ETS가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 작년 매출 3조 기록했다, 영업이익 3천억 기록했다 라고 말할 때 사시는데 그땐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싸게 잘 잡으셨고요. 자, 26,000원 구간에서 지금 13,000원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자, 반토막 났는데 여기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저는 13,000원 깨지 않으면 지금의 구간은 오히려 비중 5%든 10%든 3월달 전까지 추가 매수 고려하셔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청산기에 노려보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전문위원님, 이 회사가 그렇게 실적 잘 나올 건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제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대략적인 이제 분기 보고서, 진짜 금감원에 신고된 분기 보고서를 한 번 더 우리 더블 체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KG ETS가 폐기물 소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전력.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납품하는 업체죠. 우리 공기업인데 증기와 전기 관련된 그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뭐 철강 제품 제조 관련된 사업, 항만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 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함께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및 이제 항만에 대한 부분이, 자, 여기서 이제 매출액이 좀 폭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그동안에, 자, 환경 에너지 사업 부분,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 관련된 이슈거든요. 에너지 부분이. 근데 에너지 부분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긴 증가했지만, 근데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철강 및 항만 부분, 자, 철강 제품 제조 및 판매, 항만 시설 운영하는데 여기서 매출이 갑자기 막대하게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사업 영역에서 새롭게 매출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실제로 연결 재무제표 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억, 10억, 100억, 10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자, 2021년도 작년 9월 달까지의 매출액이요. 자, 여기가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2조 5천억 나누기 3분기 하면은 1분기당 8천억의 매출액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대략적인 눈대중으로 8천억 더하면 대략 3조 돌파한다. 9월 달까지 실적이 2조 5천억이 넘어간다라는 부분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자, 2020년도까지만 해도 항만, 철강, 제조 판매에 대한 영업이익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15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자, 1000억, 1100억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영업이익 10% 이상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 잘 발생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도 안 되게 폭발했어요. 자, 여기가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지금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2,700억입니다. 회사 시가총액 얼마라고요? 5천억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작년 진짜 진단키트 관련주들만큼 시즌, 바이오, SD 바이오 센서만큼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올해 3월달 정기주총회 2주 전인 3월 중순 이후에 실적 발표될 텐데, 그때 엄청난 좀 파급을 좀 불러일으킬 종목이다. 시총 5천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 자, 이거 1분기 동안 900억 정도 영업이익 난 거거든요. 그럼 900억 더하면 대략적으로 2021년도 결산 기준 영업이익은 3,600억 정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총의 60% 정도 이상을 한 방에 영업이익으로 돈을 번 거니까 진짜 막대한 성과다. 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3,000원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현재가 부근 혹은 현재가 밑으로 비중 5에서 10% 추가 대응하시고 2개월 정도 더 좀 기간 보유하시는 쪽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ETS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현재가 조금 내려가 있긴 한데 오히려 매수 잘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3,0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오히려 3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더 비중 실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KG ETS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전화 하나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네. 대한 고민 있으세요? 세방전지인데요. 네. 세방전지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79,500원. 79,5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5%. 79,500원에 15% 비중. 세방전지 지금 7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거 좀 어떤 전략 짜면 좋을지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세방전지 감사합니다.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이제 평단가가 이제 8만 원 정도로 확인되십니다. 혹시 이 종목을 왜 공략하셨는지, 언제 공략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한 달 조금 다 돼가네. 잘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 11월 말 정도에 아마 공략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략하신 이유는 혹시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략하셨나요? 방송에서 네. 그냥 하는 거 보고
차마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매수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주식은요,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되는데, 사실 세방전지라는 회사가 진짜 저평가되어 있어서 바닥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여기였어요.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들. 여기 구간에서 주가 2만 원짜리, 자, 2만 5천 원에서 주가가 15만 원까지 7배, 5배 폭발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자, 거래대금 막대하게 누군가가 주가를 돈 써서 끌어올리고 주가가 폭발했는데, 그 폭발한 다음에 2만 원, 2만 5천 원짜리에서 주식을 매입한 자들이 15만 원에서 5배, 7배 수익이 났습니다. 차익 실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시청자님. 100억을 투자했으면 500억, 700억이 됐습니다. 이거 차익 실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죠. 하고 싶죠. 그런 물량들이 15만 원에서 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사놨던 물량들 매도 폭탄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15만 원짜리가 지금 자 6만 6천 원, 7만 원까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 뭐 하는 회사인 거 보니까 차량용, 산업용 그런 축전지를 만드는데 매출액이 거의 전체 매출 뭐 99% 가까이 좀 차지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든 뭐 자동차의 전기를 그런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제 테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적인 부분들 혹은 이 회사가 내고 있는 뭐 기업 가치 대비해서 회사가 뭐 망할 회사냐 이런 거 아닌데 회사 정상적으로 영업이익 내고 매출액도 꾸준히 자 2021년도 2,400억에서 지금 매출액 자 2020년도 기준으로 자 지금 1조 2천억까지 증가했고요. 자 이렇게 더하면은 자 작년 기준 매출액도 1조 2천억을 무난하게 좀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회사가 돈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회사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자 이게 저가에 산 사람들이 여기까지 주가를 과하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진행한 결과물인가? 이거에 대한 좀 물음표가 좀 드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 일단은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목표가를 저는 이제 시청자분 평단가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저는 이제 8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딱 주가를 들어 올렸던 자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 영역대 자 시가와 종가 영역대 자 이 구간들이 자 앞으로 강력한 자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자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주가를 써서 돈을 끌어올렸는데 이들이 큰 손들의 평단가를 우리가 이 라인대로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62,000원과 73,000원 가격대가 앞으로 이 종목의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평단가 8만 원 정도로 살짝은 조금은 높게 좀 공략을 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이번 주 지수가 빠지고 과매도 구간까지 이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6만 원 손절 잡고 7만 원 밑으로는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 고려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오를 때 1차 새롭게 만들어지는 평단가 그리고 자 79,000원 구간 목표 그리고 2차 목표가 자 88,000원 라인 87,000원 라인 목표로 자 우리 저가의 7만 원 밑으로 샀던 비중 79,000원까지 오면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86,000원, 87,000원까지 철저하게 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회사가 나쁜 회사 아니고 매출액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언제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의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니까 초기 대응 못했다면 초기 지금 2차 대응의 그러면 기회를 물 좀 활용하신 타도 다음에 되겠습니까? 물 좀 타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주가 7만 원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6만 원 손절 잡고 7만 원 밑으로는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 진행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7만 9천 원 시청자분 평단가에서 절반 이상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7만 6천 원 정정했습니다. 8만 6천 원, 8만 7천 원까지 2차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 이 종목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 현재 좀 손실이라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목표가 88,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할 접근으로 좀 대응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손절가 중요해 보입니다. 6만 원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죠. 자, 민경철 위원님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도와주신 민경철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